시작합시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수열의 호흡기를 뗍시다.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옛날 표현으로 이제 뭐 정화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관계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참 많은 정화식들이 많이 존재했다. 그리고 많이 외우게 했고, 어떻게 풀게 하는지도 외우게 했지만은, 지금의 이제 수열의 교육 목표가 뭐라 했지? 그렇지. 나열하고 규칙 찾기다. 맞니?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말 그대로 참여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고,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떤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 어떤 형태입니까? A에 n 더하기 1 빼기 얼마? AN은 얼마입니다? D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녀석의 D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다, 숫자란 말이다. 즉, 상수다, 상수. 그럼 변화야,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 A의 n 더하기 1과 AN은 후항에서 어떤 항을 뺀다고? 전항을 뺀 거다. 후항에서 전항을 뺐더니만 뭐가 나왔다고? 어떤 하나의 상수, 숫자가 나온대. 그럼 후항에서 전항 빼고, 후항에서 전항 빼고, 후항에서 전항 빼는 이 값들이 항상 다 뭐 하다고? 동일하다라는 말이다. 맞니? 그러면 이 숫자는 우리 뭐라 부르면 될까? 공차라고 하면 되겠네. 이런 수열들을 지금부터 이런 형태로 줬다라고 하면은 이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것을 관계식으로서 표현을 한 거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다. 2배의 얼마? A의 n 더하기 1은 얼마? AN 더하기 A의 n 더하기 2입니다. 자, 뭔 말입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몇 배는? 2배는 양옆에 있는 항의 합이랑 같습니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이 녀석을 우리 뭐라 부르지?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나요? 자, 이런 관계식이 등장한다. 그럼 이런 수열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후항에서 전항 뺏는 이 숫자를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공차다 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다. 자, 첫 번째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A의 n 더하기 1을 뭘로 나눈 거? A의 n으로 나눈 게 R입니다. 이때 우리 R도 우리는 숫자다, 숫자, 수. 자, 후항을 뭘로 나눴더니만? 전항으로 나눴더니만 숫자가 나온대, 항상. 자, 요런 형태들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A의 얼마? n 더하기 1은 얼마? R배의 A의 n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즉, 다른 말로 보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전항에 숫자 곱하면 그 다음하고 무조건 넘어간대. 자, 이 숫자는 변한 숫자야, 안 변한 숫자야? 안 변한 숫자. 그렇기 때문에 쌤이 수, 즉 상수라고 했잖아. 변하지 않는 값이야, 맞니? 자, 그리고 이 숫자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공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전항을, 괜찮네? 자, 전항을 후항으로 후항을 전항으로 나눴더니만은 일정한 수값이 계속 나온답니다. 이것을 우리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다 하고 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n 더하기 1의 제곱.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나머지 양옆에 있는 항의 곱이랑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지? 등비 중항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다. 또는 등비 수열의 점화식 표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요즘은 뭐 점화식이라는 표현 잘 안 쓴다. 그냥 관계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등비 수열이고요. 이제 세 번째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다. A에 n 더하기 1 빼기 얼마? A에는 요거는 fn입니다. 후항에서 전항을 뺐대. 근데 얘가 아까 전에 D 같은 숫자가 아니라 fn 어떠한 식이야. 이 녀석은 뭐라고? 뭐라 부른다고? 식. 뒤에는 쟤는 숫자가 나는데 얘는 숫자가 아니라 식이야. 즉, 뭔 말이냐면 후항에서 전항 뺐지만 어떠한 식이 나오니까 그 식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계속 후항에서 전항 뺄 때마다 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은 간격이 다 일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은 공차란다. 등차수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항과 항사의 차이가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다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식이라고. 자, 이 녀석은 지금부터 어떻게 풉니까? 옛날에는 마플거든 책에는 적혀 있을 거다. 교과 외과정 이러면서 적혀 있을 거다. 원래는 이 수열도 이름이 있거든. 객차수열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해. 근데 이제 지금은 객차수열이란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보자. 자, 얘는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축차대입. 축차대입. 그 다음 뭐라고? 변변합이다. 뭐라고? 변변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자. 후항에서 전항을 뺐는데 식이 나왔대. 그러면 두 개만 하면 된다 했다. 뭐라고? 첫 번째가 축차대입, 두 번째가 변변합. 축차대입이 뭡니까? 그냥 n을 1부터 2, 3, 4 그냥 계속 대입하는 거야, 그냥. 계속 대입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 축차대입.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축차대입 한 뒤에 뭐 하자고? 변변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n에다 1 집어넣어보자.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A2에다가 누구를 뺀 거? A1 뺀 거는 F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 자, 두 번째, 2 집어넣자. 그럼 F에 3에, 아이고, F가 아니잖아. 2 집어넣으니까 누구? A에 3에서 누구를 뺄 거라고? A에 2를 뺀 게 F의 2다. 자, A에 얼마? 4에서 누구를 뺀 게? A에 3을 뺀 게 얼마입니까? F의 3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계속 축차대입 해 나갈 거야. 난 누구를 찾고 싶은 거라고? AN, 일반항 찾고 싶은 걸. 자, 그럼 얼마? AN에서 누구를 뺄게요, 이번에는? A에 n-1을 뺄 거예요. 1, 1, 2, 2. 그럼 너는 F에 누구라 쓰면 될까? n-1이라고 쓰면 되겠다. 자, 지금부터 얘들 축차대입 다 했다. 두 번째 뭐 하라 했지? 변변, 합. 싹 다 더하래, 그냥. 그러면은, 탕. 다 가면 되겠네. 맞니? 자, 그래서 남는 거 한번 적어볼게. A에 n-A의 1은요. 얼마냐면 F에 1 더하기 동동동 해서 어디까지? F에 어디까지? n-1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넘기면 되는 거잖아. A는 얼마냐면 A1 플러스 얼마? F1 더하기 동동동 해서 어디까지? F 얼마? n-1까지네. 자, 우리가 지금 표현한 건 여기까지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합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다. 뭐지? 그렇지, 시그마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 초항 플러스 시그마. 어디서부터?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FK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해서 외웠단 말이야. 근데 굳이 지금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선생님 여기다 축차대입 한 개 뭐 하면 돼? 변변합 하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가만 얘는 뭐라고? 후항에서 전항을 뺐으면 뭐가 나온 거라고? 식이 나온 거야. 등차수에는 후항에서 전항 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뭐가 나온다면? 식이 나온다. 후항에서 전항을 뺐는데 식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했다. 첫 번째가 뭐? 축차대입. 두 번째가 뭐? 변변합. 오케이? 괜찮니?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는 네 번째.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A에 n 더하기 1은 A에 n 곱하기 fn 꼴이야. 즉, 다른 말 없고, 얘들아, 이거는 결국 이거잖아. A에 n분의 A에 얼마? n 더하기 1이 누구입니다? fn입니다. 이거랑 같은 거잖아.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이 표현은 후항에서 전항으로 나누었더니만 뭐가 나온 거야? 수야, 식이야. 식이 나온 거야, 식. 자, 후항에서 전항을 나왔는데 숫자가 나왔다. 그럼 무슨 수열이었지?
등비 수열이고 그 숫자를 우린 공비라 했어. 근데 얘는 후항에서 전항으로 나누었더니 식이 나왔어. 그러면 n값에 따라서 그 숫자가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b값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닌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똑같다. 무슨 대입? 축차 대입하신 뒤에 뭐 하시면 됩니까? 그럼 얘는 변변 곱할 거야. 자, 뭔 말입니까? 축차 대입 집어넣읍시다. 자, 위에 걸로 집어넣자. A2는 얼마? A1 곱하기 F1 이렇게 쓰면 되나? 아니야. 자, 이 집어넣자. 그럼 A3은 얼마? A2 곱하기 얼마? F의 2. 자, 퉁퉁퉁 싸우러 가. 뭐야? 자, 얼마? AN. 너는 얼마지? A의 n-1이가 곱하기 얼마? F의 n-1. 요렇게 쓰면 되겠네. 요거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기로 했지? 축차 대입해서 두 번째 뭐 하기로 했지? 변변 곱. 그러면은 주르륵 양면 다 뭐해? 약분 되는 거지. 맞나? 자, 그래서 남는 게 누구구나? 아, AN이라는 애는 얼마냐면 A1 곱하기 F1 곱하기 어디까지? F의 얼마? n-1까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뭐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호항에서 전항으로 나누었더니 식이 나왔다. 그럼 두 가지 한다. 뭐라고? 축차 대입한 뒤에 변변 곱하시면 됩니다. 호항에서 전항을 뺐더니만은 식이 나왔대. 그러면은 축차 대입한 뒤에 변변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이제 관계식, 점화식의 이제 계산 방법이고. 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나머지 관계식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수열의 교육 목표는 뭐라고? 나열, 와기, 나열하고 규칙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정신으로? 무슨 정신? 올림픽 정신 무슨 정신이라고? 그렇지. 참여하세요. 무슨 정신으로? 올림픽. 참여하시면 됩니다. 뭐야? 아니. 자, 그래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저 관계식 문제, 요즘 기nak 문제가, 작년 수능 22번 문제다. 그러니까는, 공통 킬러 문제인 거지. 자, 공통 제일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고. 자, 원래는 이제, 요런 문제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수열 역추적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 수열 역추적 문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케이스 분류가 많아지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막 네 개 되고, 이래 되거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누가 시간이냐면 1, 2등급 애들이 싫어해. 문제들이. 뭐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했더만 또 하는 거? 아까 했나? 안 했나? 그럼. 자, 간다. 자, 뭐냐면은, 1, 2등급 애들이 싫어해. 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들은 빠르게 풀어 넘어가는데 방법이 없어. 물론, 좀 특수한 케이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다시 방법이 없어. 누가 좋아하느냐? 4등급 애들 좋아한다. 내하고 수업에는 4등급 애들. 왜? 애들이 내한테 하소연을 한다. 선생님, 수학 시험이 100분인데요. 저희들은 40분 안에 쇼부가 나요. 60분 이거 국어나 영어로 이월 안 될까요? 와라. 지금부터 그 60분을 4점으로 채워줄게. 이것만 시킨다. 그러면 얘들은 이게 식을 세우고 사고를 하고 이런 데 좀 힘들어 해서 그렇지. 이 친구들은 힘들어 해서 그렇지. 계산은 어느 정도 하거든. 야, 그 정도 지금 수능 칠 정도고 그래도 한 4등급 나오면은 사칙 연산은 잘할 거 아니야.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쟤들 이 4점 맞추려고 이거만 한다.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나? 고3 애들, 그 평가 문제를 이제 풀이해 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이제 1, 2등급 받는 애들 질문하라 하면 이걸 질문하거든? 내하고 수업 하는 4등급 있는 친구들 이 문제 질문 안 해. 왜? 다 맞췄거든. 다 맞춰, 진짜. 왜? 걔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20분 넘게 풀거든. 다른 애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20분 그러면 사달 난다, 그냥. 나락이다, 그냥. 한 20분 넘게 푼다. 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30분 풀었다 하고, 뭐.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앉아갖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는 내가 좀 고득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고, 나의 목표가 4라라고 하면은, 좀 나에게 유익한 문제구나. 계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열하고 규칙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됐니?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귀납법이지. 왜 수학적 귀납법일까? 과학적 기납법이랑 또 다르죠. 국어적 귀납법도 있고, 맞아? 저번에 이제 한 번씩 할 때 이야기 해줬는데, 수학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가 배운 거 하나 있다, 또. 뭐?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 그리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그 확률은 확률이지. 왜 수학적 확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다 수학적 확률이잖아. 왜 수학적 확률을 할까? 답이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그럼 또 이제 씩 쪼개면서 쓰면, 왜? 3천 문제를 씩은 답이 3개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리 하지 마라. 3자 방정식은 답이 답이 3개가 아니라 그 3개가 하나의 답인 거잖아. 맞니? 정말 아름다운 소리 하면은 아갈머리 확 찢어진다. 알겠지? 요즘 내가 저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면서 스카이캐슬 보는데 자꾸 아갈머리를 확 찢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이야기했지? 그래, 답이 반드시 하나야 된다. 자,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시행이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시행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동전을 던진 시행을 했고, 그에 대한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이다, 맞지? 자, 그게 결국은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앞과 뒤밖에 없단 말이야.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요, 모든 시행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은 다 뭐하다? 동일하다야. 오케이.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오잖아. 그러면은 이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 나올 확률이 다 뭐하다고? 동일하다야. 어떤 주사위를 던지더라고. 주사위 갑자기 저쪽 모든 와보면 황금 주사위라고 던지면 계속 답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확률은 다 뭐하다? 동일하다야. 오케이. 그게 수학적 확률. 그래야지만이 답이 반드시 뭘로? 하나로 나올 거니까. 왜? 모든 확률이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1이 나올 주사위 면이 좀 좁은 애들이야. 그럼 그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사위 나올 때는 1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어떤 주사위 던지면 5분의 1이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수학적 귀납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이 뭐고? 귀납이 뭐고? 귀에다 납붙이면 되나? 관찰? 관찰? 소전제를 가지고 누구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야? 대전제를 이끌어내면 돼. 맞아? 그게 반대가 뭐라고? 얘냐. 자, 그럼 간다. 얘들아, 소전제를 가지고 대전제를 이끌어내는데, 자,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거야. 명제를 가지고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소전제를 가지고 대전제를 이끌어내는데, 이 소전제를 가지고 이끌어내는 이 대전제가 반드시 참일 수가 있나?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없잖아. 뭐 여러 가지들은 많이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이거입니다. 라고 냈지만 이게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어. 뭐 간단하게 여름인데, 여름이 아니야. 여름이라 하면 큰일 난다. 자, 가자. 자, 보니까 갑자기 오늘따라, 오늘 계속 아스크림 먹고 있어. 이놈은 오늘 계속 반팔티를 입고 있네. 여름인 것 같다. 여름일까? 여름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근데 수학이다 보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명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잖아. 맞니?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참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 뭐라고? 수학적 귀납법이다. 자, 우리가 하는 귀납법은 반드시 답이 참 또는 거짓으로 표현이 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한다고? 귀납법은 귀납법이지만 어떤 귀납법이다?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떤 PN이라는 명제를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 첫 번째가, 자, 첫 번째, 이 증명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소 자연수 n에 대하여 참인지를 보는 거야. 자, n이 얼마일 때? 1일 때가 뭐 참인지를 확인.
자, 여기서는 n이 1이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명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n이 5 이상인 자연수입니다라고 하면 n이 뭐일 때로 확인하면 돼? 5일 때로 확인하면 돼. 선생님이 1이라고 적어놨지만은 1은 뭐라고? 그 주어진 명제의 최소 자연수다. 오케이? 최소 자연수 n에 대한 참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n이 k일 때가 참임을 가정하여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n이 얼마일 때 k 더하기 1일 때가 참임을 뭐 하시면 됩니까?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뭔 말입니까? 얘들아, 자 보자. n이 k일 때가 참이었다면 n이 k 더하기 1일 때의 식이 n이 참일 때의 식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뭔 말이냐?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들이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기계처럼 외웠는 요런 식이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뚱뚱뚱 해서 어디까지? n의 제곱값이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거지? 멈춰야 돼? 뭐고? 뭔데? 뭐 갑자기 묵묵부답이야. 뭐고?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하면 얼마인데? 시그마 k제곱이다. 얼마고?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우리가 이게 참인 건 알아.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으니까는. 맞니? 열심히 세제곱 빼갖고 막 시제곱 갖고 해갖고 해줬잖아. 자,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은 성립을 한다. 맞니? 모든 자연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n이 제일 최소 자연수일 때 참임을 확인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갑시다. 그리고 n이 얼마일 때? 1일 때 나가면 너는 얼마? 1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참 맞니? 1의 제곱은 1의 제곱을 써야 되겠지? 요거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얼마? n이 얼마일 때? k일 때가 참이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탕탕탕 해서 어디까지? k의 제곱이 얼마냐 하면 6분의 k 더하기 1 2k 더하기 1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당연히 세 번째 n이 얼마일 때? k 더하기 1일 때도 참이겠지. 제곱은 6분의 k 더하기 1 그리고 얼마? k 더하기 2 그리고 얼마? 2k 더하기 얼마? 3 요렇게 쓰면 되겠네. 만약에 이 식이 참이면 당연히 이 식도 뭐일 거야? 참일 거야. 요거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참인 걸 가지고 요 식을 증명을 해볼 거다.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에서 왼쪽만 먼저 보자. 다른 게 뭐가 달라? 얘는 어디까지만 됐고 k 제곱까지만 됐고 얘는 어디까지 됐다고? k 더하기 1까지 더한 거야. 자, 그래서 왼쪽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뭐를 더하냐면 플러스 얼마? k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할 겁니다. 자, 등식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뭘 더해주시면 됩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이 같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변끼리 같다면 참인식인 거 아니야. 맞니? 자, 가자.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뭐하다는 것만 내가 증명해 주면 돼? 같다라는 것만 뭐 해주시면 됩니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 좀 있으면 칠 건데,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거다. 비난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소수점 1번이 해서 다음이 참임을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증명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나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첫 번째 가면 이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난 이제 마지막은 이것처럼 하면 된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 하다는 거?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자, 그럼 갑시다. 자, 얼마요? 6분의 위에 거 이제 합시다. k배에 얼마? k 더하기 1, 그리고 얼마? 2k 더하기 1. 자, 위로 갖다 올린다. 플러스 6배에 얼마? k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기수 k 더하기 1 보이니까는 k 더하기 1로 묶어냅시다. 자, 그러면 너는 얼마? 2k 제곱? 야, 2k 제곱 플러스 k에다가 6k, 플러스 k, 6k, 7k. 그리고 이거는 상수 없고 너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쓰면 되겠네. 2, 1, 2, 3 그리고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더하기 3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 아래식이랑 같네? 그래서 저 위에 주어진 명제는 뭐입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등식은 간단해. 쌤이 이야기잖아. n이 k일 때가 참임을 이용하여 n이 k 더하기 1일 때가 참임을 보여주면 돼. 그래 위에 식과 좌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두 식이 뭐하다고? 같다라고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문제는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자, 근데 구조만 알면 쉽단 말이야. 자, 어떤 형태냐면 얘들아, 부등식은 내가 뭐를 증명할 거냐면 범위로서 증명을 할 거야. 자, 어떠한 참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식을 지금 다음 식을 내가 증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참인식이 이런 구조야. 예를 들어서 봐라. 이 손 안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습니다가 참이야. 그럼 내가 그 다음 명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자, 이 손 안에 있는 숫자가 내가 5보다 뭐라 했지? 아, 작다 했나? 5보다 작습니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이 손 안에 있는 숫자가 작다 했지? 가만 3, 아이씨, 와, 그 소리 까먹는 자꾸. 작다 했다.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했다. 자, 이 손 안에 있는 숫자가 도대체 리바인드 몇 번 하고 시작하자. 아, 손 안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아요. 5보다 작습니다. 이게 참이에요. 참일까요? 참일걸? 맞지? 참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 해. 얘들아, 그러면 이 손 안에 있는 숫자는 3보다 작다. 참이야, 거이시야. 맞죠? 이게 4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럼 당당히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했잖아. 수학에서 뭐라고 꼭 집어서 답하지 못하면 그건 다 거짓이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럼 다시 간다. 요 손 안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습니다. 참이야. 다시 이제 내 얘기하네. 이 손 안에 있는 숫자가 7보다 작습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 반드시 참이다. 맞지? 자,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할 거라고. 자, 간다. 어떠한 첫 번째 부등식 n이 k일 때가 뭐보다 작습니다가 참이야. 자, 이것을 뭐라고? 참인 걸 가정하여 밑에 n 더하기, k 더하기를 집어넣어 갖고 만든 식에서 똑같이 만들겠지? 그러면 똑같은, 왼쪽은 똑같이 만들 거 아니야? 똑같은 게 너보다 작습니다가 참이야. 그러면 새로 나오는 요 식 있지? 요거보다 작습니다가 참이 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숫자보다 밑에 있는 숫자가 뭐 해야 된다고?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을 비교하면 돼. 뭔 말이냐? 이거는 문제를 못 만들어. 가보자. 자, 우리 책에 보면 있을겨. 오, 땡큐. 하나 문제 풀었다. 자, 요거 보자. 저쪽 얼마냐면 397쪽에 3번 봅시다. 3번 보면 자, 지금부터 증명해 줄게. n이 뭐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5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2의 n제곱이 반드시 n의 뭐? 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간다. 제일 첫 번째 뭐 그랬지? 주어진 식에 최소 자연수 집어넣어서 참임을 보일 거야. 근데 당연히 참이겠지. 설마 명제가 참인데 그 집어넣으면 참 안 되면 되겠냐? 하지만 선생님한테 적어주세요. 첫 번째 얼마 n이 뭐일 때? 5일 때. 그럼 2의 5제곱은 당연히 5의 제곱보다 뭐합니까? 큽니다. 넌 참이야. 맞니? 당연한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간다. n이 뭐일 때? k일 때가 참임을 가정하여 누구를 증명한다고? n이 뭐일 때? k 더하기 1일 때가 참인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그럼 n이 k면 2의 k제곱은 반드시 뭐보다 큽니다? k의 제곱보다 큽니다가 참인 명제야. 이 녀석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자, 세 번째 얼마? n이 뭐일 때? k 더하기 1일 때야. 즉 얼마냐면 2의 k 더하기 1은 뭐보다?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큽니다가 참임을 증명할 거야. 자, 제일 첫 번째 말했지? 왼쪽 거 똑같이 만들라 했다. 그럼 위의 식이 참인식이야. 자, 그럼 양배에다 뭘 해야 똑같아질까? 그렇지, 2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양배에다가 2를 곱할 거야. 자, 그럼 왼쪽 꼬라지가 지금 뭐해진 상황이야? 같아진 상황이야. 아까하고 똑같아. 자, 왼쪽에 있어. 자, 위에 있는 게 참이다. 자, 손 안에 있는 숫자가 5보다 큽니다. 참이야. 맞니? 그럼 이 밑에 있는 명제가 참이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5보다 크게 불러야 돼? 작게 불러야 돼? 작게 불러야 되지. 5보다 큰 게 참이면 7보다 큽니다 하면 안 되잖아. 6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뭐하다는 거 증명하면 돼? 작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참이 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녀석에 k 더하기 1의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참일 거 아니야. 너보다 참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거는 참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2k의 제곱은 뭐보다 큽니까? 어우야! k의 제곱 플러스 얼마? 2k 플러스 얼마? 1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하시면 되겠네요. 넘깁시다. 그럼 얼마?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얼마? 1이 뭐보다 큽니까? 0보다 큽니다. 그냥 괜찮나요? 진짜요? 좋습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가자요. 자, 너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얼마? K 마이너스 얼마?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답니다. 얘들아, 자, 생각. N은 뭐 이상이야? 5 이상이야. 맞지? N은 5 이상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K는 뭐 이상인 거야? 5 이상인 값이야. K가 5 이상 값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 표현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자, K는 뭐 이상이라고? 5 이상이야. 그러면 K가 최소값이 얼마라고? 5야. 그럼 5만 집어넣어도 얼마야? 크네? 그 다음부터 계속 다 크네? 얘는 참이란 말이야. 왜? K가 뭐 이상이기 때문에? 5 이상이기 때문에. 맞니? 자, 그래서 주어진 이 부등식이 뭐입니다요? 참입니다요. 라고 하면 되겠네. 요거 괜찮니? 자, 그래서 얘들아 똑같다. 자, 부등식도 등식 증명하는 게 똑같아. 하지만 범위로 증명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새로 나오는 이 식이 원래 기존의 식보다 커야 참일까? 작아야 참일까만 보여주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문제는 이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네. 이 녀석 위로 갔다 올라가갖고. 왜? 요 안에 숫자가 5보다 작대. 그러면 그 뒤에는 뭐 불러줘야 돼? 5보다 더 뭐한 숫자? 큰 숫자 불러줘야 무조건 참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 범위로서 얘가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야, 괜찮나요? 진짜 정말 참말로 레알. 여기까지 수학적 기납법 내용 끝!